신돈이 그렇게 등 떠밀리듯 궁을 빠져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1361년 10월 공민왕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머리에 빨간 두건을 두른 이들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의 영토를 침입한 겁니다. 이들은 단숨에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쳐들어오죠. 자, 조나단 씨, 이 사건이 뭔지 아시죠? 이거 이렇게 네, 빨간색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홍건적의 난. 맞습니다. 바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다행히도 이성계와 최영 같은 무인들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홍건적을 물리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건적이 난 이후 공민왕을 신경 쓰이게 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와 최영. 왜냐하면 강력한 왕권을 갖기 바랐던 공민왕에게 무인 세력은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공민왕은 새롭게 생긴 위협, 무인 세력까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교수님, 무인 세력은 공민왕이랑 같은 세력이 아닌가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무인들 자체가 지휘관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따르지 왕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사병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 역사를 생각해 보면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나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인들이 성장한다는 건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예전에 그 이성계 가별초도 아이고야. 사병이었고. 맞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 이성계. 그렇죠. 그런 거 지금 그 말씀하신 그거. 위험한 존재네요. 그렇죠. 와, 누굴 믿어야 돼? 그런데요, 입지가 좁아져가던 공민왕의 거대한 보호막 하나가 또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고. 1365년 3월 8일 원나라 공주이자 공민왕의 곁에서 그를 믿고 지지해주던 아내 노국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사망하고 만 거예요.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공민왕은 노국공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궁궐에 머물며 아내를 기억하기 위해 직접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밤낮으로 보고 또 봅니다. 심지어 초상화 앞에 두고 식사까지 합니다. 어느 날은 초상화 앞에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이대로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원나라와의 사이에서 그 방패막이가 되어졌던 노국공주가 사망한 이상 원나라에서 언제고 무력으로 자신을 폐위시킬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외딴 섬이네요. 그러니까요. 존재만으로 공민왕에게 위협이 되는 권문세조, 전란으로 공을 세우면서 커진 무인 세력,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공민왕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과연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신돈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신원 세력이 많았던 당시에 권문세족의 눈을 피해서 개혁을 해줄 대리인이 필요했거든요. 신돈이 제일 좋은 이유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신돈이 떠돌이 승려였기 때문에 주변에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 머릿속에 확 떠오른 겁니다. 한마디로 공민왕은 신돈을 앞세우고 뒤에 숨어 원나라의 의심을 피하면서 개혁을 단행해 왕권을 강화할 심산이었던 것이죠. 이후 공민왕은요, 암살을 피해 궁 밖으로 도망쳐 이곳저곳을 떠돌던 신돈의 거취를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찾은 신돈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이죠. 오, 찾았네. 1365년 5월 7년여 만에
궁궐로 돌아온 신돈에게 공민왕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합니다. 왕사. 왕사. 왕사는요, 바로 왕의 사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신돈에게 나의 스승이 되어주지 않겠소?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왕의 사부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자, 왕의 사부는요, 왕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함께 국정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또 왕이 중요한 정책을 펼칠 때 자문을 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민왕이 신돈에게 왕의 사부가 되어 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거의 뭐 오른팔처럼 그렇죠. 그 나라의 큰 역할을 맡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7년 만에 다시 궁에 돌아온 신돈은 공민왕의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떤 답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뭐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찾아와 줬기 때문에 저 열심히 더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나밖에 없구나. 무조건 하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신돈은 왕의 사부가 되어달라는 공민왕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게다가요, 왕사가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1365년 12월 공민왕은 신돈에게 또 하나의 어명을 내립니다. 보시죠. 신돈을 수정 이순논도섭리 보세 공신, 혁상 사만 삼중대광, 영 도첨의사사사, 판 감찰사사, 취성 무원군, 제조 승록사사, 겸 판 서운관사로 삼았다. 아이고야.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그냥 다 했다. 맞습니다. 이게 각각이 다 관직명이에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신돈에게 무려 이 몇 개입니까, 지금? 7개. 네, 7개의 관직을 동시에 내려준 거예요. 와. 고려에 승려 출신의 정치인이 탄생한 전무후무한 순간이었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에게 내려준 7개의 관직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영도첨의사사. 자, 이건요, 행정부 총책임자를 뜻합니다.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무총리. 맞습니다. 네. 오늘날 국무총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 감찰사사. 이건 말 그대로 국정이나 신하들을 감찰하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관리들을 감독하고 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조 승록사사. 이건 불교계 관직을 임명하는 자를 뜻합니다. 마지막 판 서운관사. 이건 음양천문관의 책임자. 요즘으로 치면 기상청장. 그 외의 3개의 관직은 일종의 명예직이었습니다. 자, 이런 국가의 주요 관직을 다 누구에게 내려줬다? 신돈. 신돈. 한 사람에게 모조리 준 겁니다. 공민왕이 내린 왕명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정치는 전통적으로 문벌 그리고 귀족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려였던 신돈이 하루아침에 고려 정치판의 핵심 인물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실질적인 힘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처럼 승려로서가 아니라 세속인이 돼서 나의 곁에서 내 대리인으로 일을 하려면 이 정도 관직은 가져야 된다라고 본 거죠. 주변에 개혁에 반대하는 권문세족이라든가 무인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관직을 줘서 힘을 갖다 실어준 거죠. 한마디로 공민왕은 신돈에게 왕의 권위에 버금가는 칼자루를 쥐어줬으니 자신을 대신해 이 정치 전면에 나서 개혁에 힘써달라 이 부탁한 겁니다.